180석 압승론에 하이고 오만의 극치입니다라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180석을 넘길 수 있다. 이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지만 민주당 또 내부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좀 누르는 그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뜻은 늘 준엄, 국민 앞에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180명 정도, 그러니까 180석 정도를 범진보 진영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초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이해찬 대표도 압승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벌써 말을 했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상당히 이번에는 선전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실 말을 종합해놓고 본다면은 과반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사실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왜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냐.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180이라는 숫자가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180석을 기준으로 원내 전략과 국회 운영이 다 달라집니다. 180석. 그렇죠. 200석 이상이면 개헌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80석이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권의 반응이 휘발성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거 과정을 놓고 이제까지 선거 과정을 놓고 보면 집권당이 단독 과반을 한 게 딱 3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04년, 2008년, 2010인데 2004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탄핵 때문에 이제 살아난 거고 2008, 2012는 이제 당시 이제 대선과 총선이 한 해 있었고 MB 정부가 출범했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슬아슬한 과반이었어요. 150석이 겨우 넘는 과반. 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밸런스 있게 표심을 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180석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은 뜨거라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2, 3일 남은 표심에 남은 부동층 5, 6%가 정말 역동적인 그 견제론으로 나간다면은 이 3, 40%가 3,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점에서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180석 발언 같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압승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몸을 바짝 낮춰서 국난 극복, 코로나 얘기하는 거겠죠? 국난 극복을 위한 지지를 호소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마디 실언이 선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압승론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분위기라는데 최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아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다면 왜 저런 발언을 했겠느냐? 왜 저런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민주당 대세론, 압승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저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굳히기를 하겠다 이런 그래서 겁니까? 우리가 압승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민주당이 크게 대세를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보수파 통합당 지지자에게 일종 길을 꺾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를 벌써 포기하게 만드는 보수당으로 봤던 굉장히 전략적 발언이다.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낙연이나 유해찬이라 같은 민주당, 방금 말하는 양경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관론 전략, 적당하게 우리가 우세하다고 그래요. 겸손한 듯 하면서 우리가 우월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라든지 그 진보 진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시민과 혹은 이낙연, 이해찬이라는 민주당 간의 적절한 전략의 역할 분담이를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역할 분담이다. 그게 미리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전략적인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배승희 변호사?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이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때문에 주말 뉴스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굉장히
단독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에 통합당을 향해가지고 막말 프레임이라고 뉴스를 쭉 전했다면은 이 발언 이후에는요. 주말 내내 뭐가 나왔느냐. 정권 심판. 이 부분. 그래서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권 견제. 또 이제 한쪽에서는 정권 지지해서 오히려 저는 이 프레임이 바뀌는 바람에 이 여권에서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양정철 후보도 그렇고 전부 이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는 분위기로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구단의 박지원 의원이요. 방송에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망한다. 그 얘기 자주 하죠. 예, 그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 이게 오만해 보이면은 표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통합당을 누르고 그래서 4+1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범여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의당은 빼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연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민주당 요것만 합쳐가지고 180석이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자기들이 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좀 주도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좀 전략적으로는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 압승론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뭐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00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뭐 과반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180석을 확보하느냐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왜 하필 180석을 이야기했을까?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국회가요.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요. 개헌 빼고 뭐 법안이라든지 예산, 정책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개헌선이라는 거는 그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있기 때문에 200석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외를 하더라도 180석 이상이 되면요.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이 통과하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국회를 휘두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세울 수 있고요. 공수처장 또한 임명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각종 뭐 운영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도 그 자리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권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이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180석 우는 정당 치고서 선거에 성공한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정말 크게 달했습니다. 저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180석 압승론도 유시민 이사장이 꺼내들고 하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읍소 견제론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뼈를 빻고 몸을 갈아서라도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표를 막 지지를 호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개헌 저지선 100석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0명도 지금 건치지 못할 것 같아요. 박형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역구, 뭐 비례 다 합쳐서. 자, 나경원 동작을 후보는 미래통합당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오세훈 광진을 후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읍소 견제론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이자 서울 종로에 지금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어제 큰 절을 또 올렸다고 하네요. 예, 종로에서 나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렇게 미래 한국당 후보들도 황교안 후보를 지원차 찾은 자리에서 저렇게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면서 한 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선거에서 우리가 좀 이겼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통합당은 이러다 우리 100석도 못 건질 것 같아. 이런 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4.15 총선 결과 이제 이틀 후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